둔탁하고 낡고 희미해졌지만,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분명해지는 것들. 그래서 시간의 새로운 장을 넘기는 것이 꼭 서글프지만은 않다. 시간은 멀어지면서 다시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다. 남양주 수락산 자락에 아늑하고 조용하게 자리 잡고 있는 덕릉마을. 이 마을의 가장 안쪽에는 덕릉과 연관되는 왕실의 원찰로서 역사 깊은 사찰이 있다. 바로 남양주 수락산 흥국사. 문고리 하나에서도 오랜 세월이 묻어나오는 남양주 흥국사는 특히 조선의 왕실과 인연이 깊어 그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창건은 조선시대보다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 신라시대에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흥국사는 신라 원광법사에 의해서 창건되어서 천여 년 동안 우리 민족의 삶과 같이 내려온 그런 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이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 선조 임금이 아버지 덕흥대원군의 묘소를 수락산 길지에다가 쓰게 됩니다. 그리고 흥국사에 아버지 극락왕생을 위해서 원당을 짓고 왕실의 기원사찰로 마련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후 순조나 또는 철종이나 고종대까지 이 흥국사는 왕실 사찰의 그 면모를 갖추어서 지금까지 내려왔다고 보겠습니다. 조선 선조의 아버지 덕흥대원군의 덕자를 써서 덕절로 불린 남양주 흥국사는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사찰답게 특별한 위엄과 아름다움이 간직돼 있다. 그 중에서도 전각 지붕 위에 조각된 잡상이 눈에 띈다. 어초구니로 불리기도 하는 잡상은 궁궐에서도 격이 높은 건축물에만 사용되는 장식 기와로 사찰에 잡상이 조각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 대방은 왕실과의 인연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건축물이다. 사찰의 전형적인 건축물과는 조금 다르게 디귿자 형태를 띠고 있는 남양주 흥국사의 대방은 다른 사찰의 대방보다도 훨씬 더 웅장하고 좌우 대칭의 정연한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흥선대원군이 직접 쓴 대방의 편액은 그의 작품 중에서도 백미로 꼽힌다. 대방은 연불 수행 공간은 물론 사찰 관리를 위해 파견된 이들을 위한 누, 승방, 부엌 등의 부속 공간을 함께 갖추고 있는데, 대중들이 함께 모여 연불 수행을 하도록 구성된 독특한 건축 형식과 공간 구성을 갖춘 복합 법당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전통 사찰에서는 이제 대웅전, 불전인 대웅전이나 극락전 앞에 되게 누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19세기에 들어오면 그 루 건물 대신에 이렇게 거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양반 주택 같은 건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대방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왕실하고 관련이 있는 사찰에만 독특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능친사찰이라고 하죠. 능을 보하기 하다가
나중에 상공이나 아니면 관리들이 여기 파견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머무는 거처가 필요하니까 이런 건물 같은 것이 해서 지금 여기 대방의 건물을 보시면 양쪽에 돌출한 건물이 그걸 우리가 내로라고 하는데 그 내로가 있는 것이 아주 특징이죠. 모양새로 봐도 형상으로 봐도. 그리고 여기는 또 부엌까지 달렸기 때문에 예배를 볼 수도 있고 숙식도 하는 아주 다목적의 건물이라고 볼 수 있죠. 역사적인 위상답게 남양주 흥국사는 정각이나 불상, 불화 등 불교 문화와 예술의 면에서 수준 높은 작품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대방을 마주보고 견고하게 쌓아올린 석축 위에는 공들여 지은 팔짝 지붕 건물들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서 있는 대웅보전은 처마를 두르고 끝을 날렵하게 들어올려 한껏 하늘을 향하고 있다. 지금 남아있는 대웅보전의 건물은 순조 때 재건하여 고종 때 다시 크게 고친 것이지만 소맷돌과 초석은 그보다 더 오래되었다. 대웅보전 법당 안에 목조 석가 삼존불 좌상은 조성 발원문이 따로 남아있지는 않으나 조선 후기 불교 조각사에서 뛰어난 작품성을 지닌 불상으로 꼽히고 있다. 청년의 인상으로 밝게 웃고 계시는 부처님. 흥국사 대웅전 목조 석가 삼존불은 신체 비례와 그 다음에 허리를 약간 숙인 자세 등으로 봤을 때 조선 후기의 불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형의 얼굴, 원통형 코, 칼처럼 내려오는 오른쪽 대이주름, 보관의 형태 등으로 봤을 때 18세기 중반 불상의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 원통형 코, 넓은 미간, 밋밋한 눈두덩이, 입꼬리 보조개, 대이 앞에 S형 주름 등은 18세기 중반에 활동한 상정 스님이 직접 제작하거나 아니면 상정 스님의 제자나 후배들이 제작한 불상으로 생각됩니다. 석가 삼존불을 둘러싸고 있는 금빛 광배로 인해 남양주 흥국사 대웅보전은 더욱 환한 빛이 드는 것 같다. 화려한 화연문이 광배의 가장자리를 두르고 광배 안에는 아름다운 연화송이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 입체감이 잘 표현돼 있다. 조선시대 불상을 모실 때 일반적으로 따로 광배를 만들기보다는 후브라를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 흥국사 대웅전 목조 광배는 매우 독특한 사례입니다. 여러 장의 목재를 이어 받쳐서 통판으로 투각한 이런 형태인데 바깥쪽에 화연무늬, 안쪽에는 연화당초문, 그리고 테두리에는 연주문이 시술된 아주 아름다운 광배입니다. 이런 조선시대 목조 광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봉화 축서사, 김제, 금산사, 무주의 안국사 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흥국사 광배와 다른 점은 흥국사 광배는 하나의 전체적인 키형 광배인 반면에 다른 곳에 있는 광배들은 두강과 신강이 구름 무늬로 구획되어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화불과 문수 보현 동자상이 있는 것은 여기 있는 흥국사 광배가 유일합니다. 대웅보전의 서쪽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영산전은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팔짝지붕의 화려한 다폭의 건물로서 짜임새 있는 건축물이다. 영산전의 편액과 주련 역시 흥선대원군의 친필 작품이다. 낡고 빛이 바래기는 하였지만 각 기둥의 사방으로 여의주를 물고 있는 생생한 용의 조각은 왕실이 각별히 사랑한 사찰의 위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영산전 내부는 우물마루로 구성하고 중앙불단의 상부 천장은 대웅보전과 같은 형식의 닷집으로 장엄하였다.
영산전의 석가열의 삼존불과 16나한상 일괄은 보물로 지정된 귀중한 문화재다. 소조로 제작된 영산전의 석가열의 삼존불의 모습은 대웅보전의 부처님과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턱이 좁은 역삼각형의 얼굴에 늘씬한 신체 비례를 보여주고 있다. 흥국사 영산전의 소조 석가열의 삼존자상과 16나한상은 그 수가 많지 않은 15세기 불교 조각으로 매우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5세기에는 중국에서는 티베트계 불상 양식이 크게 유행했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조선에도 이러한 불상 영향이 일부 전해지게 됩니다. 바로 석가열의 삼존자상은 바로 이러한 영향을 받은 불상으로 수척한 상호와 침울한 상호, 허리가 길고 어깨가 좁고 이런 신체 비례, 그 다음에 무릎 대자의 높이가 낮은 특징들을 갖고 있어서 15세기에 만들어진 영주 흑석사 목조 아미타 불상과 그 다음에 천주사 불상의 특징과 같은 유형의 불상으로 생각됩니다. 석가열의 삼존불과 함께 본래 영산전에 모셔져 있던 16나한상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나한상 가운데 일괄로 조성된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나한의 모습은 표정이 다양하면서 독특한 자세와 지물로 다채롭게 표현돼 있다. 16나한상은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 전기의 16나한상 중에서 16나한상의 완전체로 남아있는 유일한 목조 16나한상입니다. 특히 16나한상, 그 다음에 제석천상, 사자상, 장군상이 함께 조성된 예는 중국에도 없고 우리나라에게만 있는 예입니다. 중수기 원문을 보면은 흥국사 16나한상은 19세기 말에 전라도 안심사에서 이전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사 사적기에는 15세기 조선의 7대왕 세조가 불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바로 이 시기에 제작된 나한상이라고 여겨집니다. 정조와 인연이 깊은 시왕전. 이곳 흥국사의 백일기도로 왕자를 얻게 된 정조는 보은의 뜻으로 시왕전을 짓게 하였다. 시왕전에는 목조지장 보살좌상과 도명존자, 무독기왕으로 구성된 삼존상을 중심으로 시왕상과 일괄 조각상들이 조성돼 있다. 죄의 경중을 가리는 시왕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가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대웅전과 시왕전 사이로 계단을 오르면 아담한 건물 만월보전이 자리 잡고 있다. 육각정 형태의 만월보전은 독특한 매력으로 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전각이다. 흥선대원군의 친필주려는 만월보전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주련에서의 내용처럼 눈같이 흰 약사열의 부처님이 만월보전 안에 모셔져 있다. 약사열의 위로 펼쳐진 법당의 천정은 독특한 다포 구성으로 더욱 눈길을 끈다. 섬세한 건물 구조로 촘촘히 짜인 출목 위에는 화려한 색감과 문양으로 장엄되어 있다. 그 형태가 우선 평면에서 보면 다른 건물은 이제 사각인데 여기만은 육각형으로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옛날 문헌에도 보면 육면전이라고 6가지 면을 가지고 또는 6각이 돼 있어서 육각전각이라고도 불리는데 어쨌든 형태가 평면이 육면천은 굉장히 드물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건물들 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안에 출목들이 있어서 안에 보면 크기도 되게 작잖아요. 한 칸 건물들이 되니까. 그래서 그 자체에 이제 단청을 하니까 아주 아름다운 구조로 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구성미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화려한 천정 아래 법당의 한가운데에 모셔진 약사열의 부처님. 푸근한 인상을 지닌 만월보전의 약사열의 불은 영험한 내력을 지닌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만월보전에 모셔져 있는 그 약사열의 불이 원래는 봉국사에 있었다 그래요. 서울 봉국사에 있었는데 워낙 그 영험한 관계로 신도들이 많이 와서 기도를 하니까 절이 시끌벅적하고 뭐 신도가 많으니까 주지 스님이 혼자 소리로 아이 귀찮아서 못 살겠다고 이렇게 불평을 했다 그래요. 그러자 갑자기 호련히 사라졌는데 이 근방 개울에서 그 약사열화가 발견됐는데 스님들이 다시 묘시를 하니까 꿈쩍도 않더랍니다. 그래서 어디로 모실까요 하다가 쭉 움직이지 않는데 흥국사로 모실까요 하니까 그때서야 번쩍 들려서 이 만월보전, 흥국사 만월보전에 모셔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절 저절 다 싫다 하시고 한사코 남양주 흥국사로 가시려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부처님이 이곳으로 오신 연유로 많은 인연들은 치유받고 위로를 얻었을 것이다. 예전 만월보전에서는 특이하게도 약사열의 뒤로 팔상탱화가 봉안돼 있었다고 한다. 본래 영산전에 봉안되는 팔상탱화가 약사열애전에 모셔져 있는 예는 극히 드문 경우다. 19세기 응석 스님의 작품인 남양주 흥국사의 팔상도는 고종주기 7년째 되는 해에 제작되었는데 당시 경기 지역의 왕실 발원 불화와 그 신앙 형태를 알 수 있고 작품성도 아주 뛰어난 불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흥국사 석가팔상도는 1775년 통도사 석가팔상도를 초본으로 해서 제작된 불화입니다. 하지만 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응석스님 입장에서는 이 크기가 다른 석가팔상도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아마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석가팔상도 초본을 어떻게 변형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맞춰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초본을 어떻게 변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남양주 흥국사는 팔상도 외에도 각 정각마다 뛰어난 불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다양하면서도 수준 높은 불화 작품들은 예전의 흥국사에 그만큼 많은 화승들이 머물며 작업을 하였다는 증거다. 이러한 점에서 남양주 흥국사가 조선 후기부터 근대기까지 많은 화승들이 활동한 화소 사찰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되고 있다. 이 남양주 흥국사라는 곳이 그 19세기 때 경성 화소로 불렸을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판이나 여러 가지 사료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흥국사에 있는 불화를 모본으로 해서 다른 불화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같이 비슷한 도상들이 많이 그 서울 경기 지역 19세기 때 많이 보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 흥국사 불화 소의 역할을 했던 이 흥국사에서 그렸을 그럴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도상들이 많은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성 면에서도 남양주 흥국사의 불화들은 무척이나 흥미롭다. 바라춤을 추거나 장구를 치는 모습은 아름다운 색감과 율동감이 넘친다. 특이하게도 퉁소를 부는 비천상이 치마가 아닌 바지를 입고 있으며
두 불선이 결합된 시대상을 반영한 하마 선인도가 등장하기도 한다. 독특하면서도 해학적인 작품이 있는가 하면 심우도와 반야용성과 같이 심오한 깨달음을 염원하는 진지한 불심의 세계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남양주 흥국사의 불화는 앞으로 더 소중한 문화재로 계승할 가치가 있다.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봉안되어 있는 흥국사에 봉안되어 있는 불화들이 문화재로 진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성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작품들이 많은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지정을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보존하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선의 억불 정책 속에서도 왕실의 불심으로 아름다운 불교 문화의 꽃을 피워낸 남양주 흥국사. 아울러 남양주 흥국사는 승풍진작을 위해 세운 규정소로서 올바른 수행의 기틀을 바로 세웠던 청정도량이었다. 그래서 그 문화와 정신은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숙제이기도 하다. 흥국사에는 불상, 불화 등 많은 문화재가 보존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존하는 건축이나 불상이나 또 불화 이 등을 봤을 때 지정된 문화재보다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문화재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현재 학계나 전문가를 통해서 현재 목록을 제작하고 그것을 세상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이런 보물로 이렇게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은 것은 없다 하여도 결코 변하지 않는 가치는 있다. 내적으로 그 가치를 음미하며 삶의 교훈으로 삼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다.